1번 문제부터 일단 풀이. 자, 문제 중간에 몇 문제 빼고는 사실 어려운 문제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에 n 더하기 1승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3의 n승 마이너스 2다 이거야. 자, 일단은 쉽게 접근을 하자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밑수가 같은 것의 개수만 비교한다. 그지? 밑수가 같은 것의 개수들만 비교한다. 얘는 3의 n승인데 개수가 3이고, 얘는 3의 n승인데 개수가 2야. 답은 3분의 2. 이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무한대로 증가하고 있는 3의 n승으로 나눠서 3의 n승으로 나눠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지. 3의 n승으로 나누면 3 남고 3의 n승으로 나누면 3의 n승 분의 1이 되고 2 마이너스 3의 n승분의 2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0을 향해서 가고 결과적으로 답은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무한대, 분의 무한대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에 나와 있는 걸 잘 보니까 그냥 1 더하기 2분의 1, 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쓰지 말고 2분의 3 그 다음 뭐야? 3분의 4 그 다음은 4분의 5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n분의 n 더하기 1이라고 쓰고 전체를 제곱했다. 이렇게 일단 표현을 했어. 위에 있는 거 n제곱 더하기 3n. 그러면 분모의 모양을 잘 보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약분이 되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에 남는 것들은 뭐냐? 2분의 n 더하기 1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2도 제곱할 거고 n 더하기 1도 제곱을 하겠지. 그지? 분모에 2도 제곱을 하고 n 더하기 1도 제곱했다. 분자는 n제곱에 더하기 3n이야.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얘는 n 거듭제곱 지수 형태일 때도 밑수가 기준인데 다항함수도 당연히 다항함수는 차수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얘가 n제곱이고 얘가 n제곱이면 n제곱의 개수 여기 4분의 1을 위에다가 4로 이렇게 올려놔도 상관없는데 밑에는 n제곱이고 위에는 4n제곱이다 해서 극한값은 4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세 번째 문제에서 보면 자, 세 번째 문제는 사실은 개념이 좀 중요한데 우리가 수열의 극한 아니면 수학적 귀납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형태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런 얘기를 먼저 한다. 자, 3번 문제에서는 첫째 항을 2라고 하고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는 것을 4분의 3의 an에 플러스 4라는 어떤 귀납적으로 쓰여져 있는 수열의 형태가 주어져 있어. 근데 수열도 함수잖아. 수열도 함수야. 까먹지 말고. 우리가 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n번째 항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것에 4분의 3을 곱하고 4를 더하면 n 더하기 1번째가 된다. 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함수에서 y는 4분의 3x 플러스 4와 같은 어떤 이런 직선의 모양은 x값에 따라서 그것에 4분의 3을 곱하고 더하기 4를 한 결과가 y값이 된다 라는 말과 똑같다 이거야. n번째 항을 x라고 생각을 하면 그에 따른 함수값을 n 플러스 1번째를 y라고 하자 해서 이 직선의 모양을 일단 한번 관찰해 본다 이거야. 자, 저 직선을 xy 평면상에 대략 그려보면 이런 직선의 모양이 돼. y는 4분의 3x 플러스 4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다가
y는 x를 하나 그렸어. 자, y는 x를 그린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출발하는 점이 2인데 여기 어딘가에 2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2가. 그러면 2를 아무데나 잡았어. 자, 2를 잡아. 처음에 출발하는 자리가 2야. 얘를 지금 문제에서 A1이라고 했어. 그러면 그에 따른 함수값을 우리가 A2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렇잖아? A2. 그러면 그 다음은 여기에 A2가 들어가야 돼. 여기에 A2가 들어가야 되는데 A2의 값은 어디 있냐면 y는 x와 만나는 이 자리를 다시 A2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렇잖아? y는 x를 왜 그렸냐? y축 위에 있는 어떤 A2라는 함수값을 x축 다시 정의역으로 내려서 그것의 함수값을 다시 구해야 되니까 A2를 여기다 찍어서 다시 함수값을 구하면 이 자리가 A3가 돼. 자,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이거야. 그러면 처음에 2가 출발해서 함수값이 여기서 만났어, 그지? 근데 그 다음 함수값은 여기잖아? 왜? A2가 여기니까. 그래서 얘가 마치 계단처럼 움직인다 이거야. 두 번째. 다시 요렇게 또 가.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여.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향해 가는 값이 그 교점, y는 x를 향해서 가는 이 교점을 향해서 간다를 이 수열의 극한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y는 4분의 3x 더하기 4랑 y는 x의 교점을 향해서 간다 이거야. 그러면 교점 좌표 구하는 거는 y에다가 x를 넣어서 양변에 4를 곱하면 4x는 3x 더하기 16이니까 극한값 x가 16이 된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야. 극한값이 16인 거야. 그지? 자, 다시 한 번 더. 그래프가 좀 이해가 됐으면 이렇게 관찰하라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런 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수열 an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한다면 n번째 항의 극한값이 알파면 n 플러스 1번째 항의 극한값도 당연히 알파를 향해서 간다. n번째 항의 극한값도 알파, n 더하기 1번째 극한값도 알파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귀납법에서 n 더하기 1번째와 n번째가 주어져 있는데 양변의 리미트를 취했다 이거야. 양변의 리미트를 취했어. 리미트 an 더하기는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4분의 3 an 더하기 4 이렇게 리미트를 붙였는데 4에다가는 리미트를 붙일 필요가 없지. 왜냐면 4는 움직이는 숫자가 아니니까. 그래 놓고 봤더니 얘가 알파를 향해서 가고 얘는 4분의 3 알파를 향해서 가고 뒤에 4는 그대로 남아있더라. 그래서 알파는 4분의 3 알파 더하기 4가 같은 값이니 결과적으로 알파는 16이 되고 알파가 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열 an의 극한값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야. 이 내용이 방금 전에 앞에 그렸던 그 그림이라고. 그 그림.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러한 형태의 수열의 극한을 개념적으로 물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기하학적으로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앞에서 봤던 그런 모양의 그래프의 형태가 된다. 이런 거예요. 자, 네 번째 거. fn. 자, 거기에 나와 있는 fn을 한번 봐봐. fn은 분자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까지 분자가 더해져 있고 분모는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2n 더하기 1로 주어져 있어.
자, 어쨌거나 fn을 일단 정리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냥 이렇게 첫째 항은 3, 그지? 첫째 항은 3, 공차는 2인,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 자, 다시 한번. 첫째 항은 3,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 또는 시그마를 이용해서 시그마 2k 플러스 1, 자, 요 놈을 2k 플러스 1, n 대신에 k, k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시그마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도 좋다 이거야. 두 가지 아무거나. 왜? 등차 수열이니까. 일단 요걸로 나는, 그지? 2 나가고 시그마 k 공식 2분의 n 더하기 1 더하기 시그마 1은 n 에다가 위에 나와 있는 거는 제곱수의 합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가능했다 이거야. 자, 조금 더 정리하면 n은 어차피 공통으로 다 들어있으니까 지워버리고 여기에 있는 2도 지워버렸어. 문제 다시 한 번 더. n 더하기 1 더하기 1 n 더하기 2분의 위에 6분의 1에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자, 요거를 우리가 fn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n을 n으로 나눈 거, 다시 말하면 분모에다가 n을 곱한 거. 자, 요렇게 답이 뭐야? 분모는 n제곱이고 분자는 2n제곱에 6분의 1을 곱했으니까 3분의 1 n제곱. 분모는 n제곱, 분자는 3분의 1 n제곱. 답은 3분의 1. 자, 이와 같은 극한값의 계산. 그치? 5번. 주어진 함수 fx에 2의 n승 x제곱 더하기 3의 n승 x 더하기 1이래. fx가 2의 n승 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3의 n승 x의 더하기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an, 또 하나 x-2로 나눈 나머지 bn이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어.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 얘를 죽이는 거야. 얘를 죽이는 거라고.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지? 그러면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사라지니까 an이 이렇게 나올겠지.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x에다 1을 집어넣어서 2의 n승 더하기 3의 n승에 더하기 1, 얘를 an이라고 말하고 x에다 2를 집어넣어. 자,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4 곱하기 2의 n승 더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의 n승 더하기 1, 얘를 bn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 이거야. 그래 놓고 문제 bn분의 an을 구하래. 자, 요렇게 나눈 것을 한번 생각해 보래. 이렇게 나눈 거. 자, 나눌 때 뭐가 기준이야? 차수 내지는 미수. 자, 미수가 큰 것 2 곱하기 3의 n승 분의 3의 n승. 왜? 3의 n승이 더 급격하게 빨리 커지기 때문에 더 빨리 커지는 수가 기준이 된다. 2 곱하기 3의 n승 분의 3의 n승은 2분의 1과 같아서 답을 2분의 1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 자, 6번째 문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샌드위치 정리, 그지? 이거는 사실 우리말이지. 뭐 조임 정리, 스퀴즈 시어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6번 문제에서
문제에 주어져 있는 부등식이 n제곱 더하기 3분의 9n제곱 플러스 1 보다는 2n 더하기 4분의 n 곱하기 an 보다는 n 세제곱 더하기 3분의 9n의 제곱 더하기 10.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일단은 써있다 이거야. an이 뭐냐 이렇게 돼 있어. an이 뭐냐. 그러면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지? an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 제곱이겠지, 그지?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양변을 n으로 나누고, 그지? 양변에 2n 플러스 4를 곱해서 식을 한 번 더 써보면 이래. n으로 나누고 n을 분모에다가 넣고 2n 더하기 4는 위에다 곱할 거니까 9n제곱 더하기 1에다가 2n 더하기 4 이렇게. 마찬가지로 n은 분모에다가 곱하고, 자, n으로 나누는 중인 거고 2n 더하기 4는 위에다 곱할 거야. 9n제곱 더하기 10에다가 2n 더하기 4 이렇게 곱해져 있어. 그러면 리미트 an을 구할 때 역시나 분모는 3차, 분자도 3차 이렇게 봐야지. n세제곱 분의 18n세제곱. 그러면 왼쪽의 극한값이 18이고 얘도 n세제곱 분의 18n세제곱이니까 오른쪽의 극한값도 18이다. 왼쪽과 오른쪽의 극한값이 18로 같다. 그렇다면 가운데 있는 극한값도 당연히 뭐가 된다? 양쪽에 있는 값과 같아질 수밖에 없다. 극한값이 18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들을 하는 거지. 자, 7번째 문제는 극한의 기본 성질 이런 거예요. 극한의 기본 성질. 자, 7번 문제는 사실 이래. 학생들한테 풀려보면 웬만하면 다 맞아. 웬만하면 다 맞는데 그 풀이 과정을 살펴봤을 때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은 거의 없더라. 이런 거야.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마이너스 1의 an이 2006이었대. 그러면 대부분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다고. an은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2006이다. 그지? an은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2006. 그거를 거기 문제에다 집어넣어서 문제를 푸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거지. 그렇게 하면 틀려. 문제는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승 더하기 1에 an을 곱했는데 얘를 이용해서, 자, 얘를 어떻게 풀 거냐? 극한의 기본 성질이 뭐냐면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사칙연산이 가능하다. 이걸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해.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사칙연산이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얘를 말이야. 위에 문제에 보면 알겠지만 an과 n제곱 마이너스 1은 한 덩어리야. 그렇잖아? n제곱 마이너스 1과 an이 함께 있어야만 2006으로 수렴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승 더하기 1에다가 an 자리에다 뭘 쓸 거냐면 일단 이걸 쓰고, 자, n제곱 마이너스 1 an을 쓰고 다시 n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문제가 없다 이거야. 이렇게 되면, 그지? 얘가 2006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냐? 당연히 n제곱분의 2분의 1 n제곱.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고 얘도 극한값이 존재한다. n제곱분의 2분의 1 n제곱은 2분의 1을 향해서 가는 거지. 이렇게 한 덩어리로 2분의 1, 이거 한 덩어리로 2006. 둘이 곱해서 그지? 1003.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해 주어야만 한다. 자, 8번째 문제.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x제곱과 y는 빼기 x 플러스 n이 만나는 두 교점 사이 거리를 ln이라고 한대. 무슨 말이냐면, 자, x제곱이 하나 있어. y는 x제곱. 그리고 얘가 뭐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라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의 교점 좌표 사이에 이 거리를 ln이라고 얘기하겠다. 저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교점의 좌표가 필요한 거야. 근데 교점의 좌표를 얘랑 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냐? 구할 수는 없어. 교점 좌표가 필요한데 구할 수는 없어. 그러면 뭐 해야 돼? 알파 베타로 푸는 거야. 알파 베타. 자, x제곱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n의 교점은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n 이퀄 0의 이 방정식의 두 근을 교점의 x좌표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n, 이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교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나타내 보자 이거야. 자, 교점은 일단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인데, 그러면 좌표로 치면은 여기는 알파 콤마, 물론 알파 제곱을 써도 되고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n을 써도 돼.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n. 교점 좌표야. 베타 콤마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n. 자, 교점의 좌표를 이렇게 잡아놨어. 근데 근과 계수에 따라서 이와 같은 성질이 있다 이거야. 어쨌거나 ln. 자, ln을 구하려면 루트에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뺀 거 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역시 뺀 거 제곱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야. 똑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뭐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곱셈 공식에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다 알고 있는 거야. 제곱해서 1, 이거 집어넣으면 1이고 요거 집어넣으면 더하기 4n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1 더하기 4n이다 이거야. 1 더하기 4n이 두 개 있어. 따라서 8n 더하기 2야. 그지? 1 더하기 4n이 두 개 있다 이거야. ln의 거리가 이렇다. 문제, ln의 제곱에다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ln을 제곱했다. 자,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8n 플러스 2. 극한값은 n분의 8n 해서 8이다 이거야. 자, 9번 문제야. 자, 9번 문제.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an은 9분의 1로 수렴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극한의 기본 성질에 따른 문제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n제곱의 an분의 6n 플러스 1이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가 똑같은 건데 an을 n으로 나눠서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야. 가급적이면 n으로 나눠서 9n분의 1이니까 an을 9n분의 1을 집어넣어서 푼다. 답이 맞기는 한데 이렇게 자꾸 풀지 말고, 이렇게 풀지 말고, 알았지? nan이 그냥 9분의 1인 거야. nan이 9분의 1이라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nan 6n 플러스 1 nan이 9분의 1이라고. 9분의 1.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 9분의 1n 9분의 1n 분의 6n 플러스 1 따라서 분모 분자 1차식이니까 9분의 1분의 6 9분의 1 분의 6 54 이와 같은 형태로 극한값을 찾아볼 수 있다. 자 10번이야. 세 원소 A, B, C에 대해서 순서는 정해져 있는데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개수를 한번 세보래. 자, 문제가 무슨 말이냐면 10번 문제가 아무래도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 어떤 집합에 1, 2, 3, 4, 5, 6 쭉 가다가 n도 있고 뭐 n 플러스 1도 있고 가다가 맨 마지막에 2n-1, 2n 자 2n까지 어떤 원소들이 쭉 있다 이거야. 1부터 2n까지 원소들이 있어. 근데 이 중에서 내가 3개를 뽑아 3개를 뽑아서 등차 수열이 되도록 몇 번을 뽑을 수 있냐 이거야. 그 개수를 tn이라고 한다.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본다 이거야. 등차 수열이 되도록 그랬으니까 공차가 있겠지. 공차. 자, 공차가 1일 때 공차가 1이면 어떻게 뽑아? 이렇게 한번 써볼게. 1, 2, 3을 뽑아. 또는 2, 3, 4를 뽑아. 3, 4, 5를 뽑아. 맨 마지막에 뭘 뽑냐? 맨 마지막에 2n-2, 2n-1, 2n 이렇게 뽑아. 자, 내가 지금 뽑은 게 몇 개냐고. 1, 2, 3, 2, 3, 4, 3, 4, 5 당당당당 가서 2n-2 이렇게 되면 앞자리 수를 봐봐. 앞자리 수 1, 2, 3, 2n-2 따라서 이게 몇 개? 2n-2개 2n-2개를 선택할 수 있다. 공차 2일 때도 한번 봐봐. 공차가 2야. 2만큼 차이 난다고. 135, 246, 357 맨 마지막은 뭐겠어? 2n, 2n-2, 2n-4 그지? 2n-4, 2n-2, 2n 요렇게 마지막은 뽑을 거 아니야? 몇 개 뽑았냐? 몇 개 뽑았어? 앞에 있는 숫자 보라고. 1, 2, 3, 2n-4 몇 개? 2n-4개. 공차가 3일 때 어떻게 뽑아? 1, 4, 7 그지? 2, 5, 8 이렇게 가다 보면 맨 마지막 뭐가 돼? 맨 끝에는 2n 그 다음에 앞에는 2n-3 그 다음에는 2n-6 이렇게 뽑을 거 아니야? 몇 개 뽑았어? 2n-6개 뽑을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뽑았다 이거야. 공차가 1일 때 2n-2 공차가 2일 때 2n-4 공차가 3일 때 2n-6 자, 자리가 없으니까 한번 지워. 다시 한번 정리. 이번에는 짧게 공차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적는다. 자, 공차가 1일 때 2n-2 공차가 2일 때 2n-4 공차가 3일 때 2n-6 공차는 얼마까지 가냐? 이제 공차 전체가 2n개야. 만약에 한번 써볼게. 자, 공차를 만약에 n으로 한다면 첫째 항은 1 n이 늘어나서 n 더하기 1 또 n이 늘어나서 2n 더하기 1 이렇게 돼야 되는데 2n 더하기 1이 없어. 2n에서 끝나. 그러니 공차는 n이 될 수는 없고 공차가 n-1이면 처음에 1 n-1 증가해서 n n-1이 또 증가해서 2n-1 이렇게 뽑던가 처음에 2 n 더하기 1 2n 이렇게 뽑던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더라.
그래서 공차가 n-1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야. 두 가지. 근데 자, 얘를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규칙적인 배열로 문제를 표현한다. 2n-2, 2n-4, 2n-6, 2n-8. 얘는 뭐냐고? 2n- 뭐라고 써야 돼? 2n- 2n-2 라고 써야지. 2n-2, 2n-4, 2n-6, 2n-8, 2n- 2n-2 이렇게 써야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것들이 주어진 집합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등차수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개수. 따라서 모든 개수 tn의 값은 얘네들 다 더한 건데 일단 앞에 있는 요 2n을 먼저 더하자 우리. 2n을. 요 앞에 있는 2n들을 먼저 더하면 2n이 몇 개 더해지는 거냐? 1부터 n-1까지니까 2n을 n-1개 더한 거. 그 다음에 빼기 2, 4, 6 이렇게 묶어서 2, 4, 6 맨 마지막은 뭐냐면 2n-2야. 자, 얘는 2로 묶어서 정리를 하면 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위에 있는 거 2n제곱 마이너스 2n에다가 빼기 2로 묶어 놓으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n-1까지니까 2로 묶었을 때 시그마 k 공식 2분의 n-1까지 합이야. 그래서 얘는 정리가 되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n제곱에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n이니까 마이너스 3n 얘를 tn의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야. 자, 근데 문제가 n제곱분의 tn이니까 얘를 n제곱으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극한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겠다 를 답이라고 한다 이거야. 이러한 방식으로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 좀 어려웠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고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많아. 자, 참고사항이야. 참고사항.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 아까 나는 뭘 가지고 기준을 세웠냐면은 공차를 가지고 생각을 했잖아. 공차. 근데 어떤 경우에는 n이 1일 때. 자, n이 1일 때 집합 봐봐. 1부터 사실 어디까지 있냐면 2까지 있는 거야. 1부터 2까지만 있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3개를 뽑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버려. 그지? n이 2일 때 n이 2라는 말은 맨 끝에가 4로 끝난다는 거야. 그러면 1, 2, 3, 4를 가지고 이 안에서 등차수를 뽑는데 그럼 1, 2, 3 아니면 2, 3, 4니까 두 개가 가능하다 이거. n이 3일 때 그러면 1, 2, 3, 4, 5, 6이 있어. 이 안에서 등차수를 뽑는다고 쳐봐. 1, 2, 3, 2, 3, 4, 3, 4, 5, 4, 5, 6. 또 뭐야? 1, 3, 5, 2, 4, 6. 그 다음 뭐야? 1, 4, 7인데 없어. 그러니까 6개가 나와.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것들의 개수의 규칙을 따져서 문제를 푸는 경우들도 물론 좋다 이거야. 물론 좋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 정확하게 푸는 거. 정확하게 문제를 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